보니까 지금 이게 1박 3일 일정이에요. 사실 1박 3일 일정이면 비행기에서 이제 이틀 보내는 거고 만 하루 정도로 이제 외교 활동을 하는 건데 보니까 뭐 인도 총리, 캐나다 총리 뭐 다수의 총리들과 뭐 확대 세션까지 쫙 지금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외교 활동? 일단 이제 우리 정부에서 입장을 낸 것이 국제사회에서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각인시켰다라고 네.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오늘 20명 가까이 같이 서서 정상들이 사진을 네. 찍은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캐나다 총리 이외에는 거기 서 있는 모든 총리들이나 대통령들 대부분이 아마 몇 달 전에 까지 윤석열을 경험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윤석열 맛본 사람들이죠.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막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갑자기 막 한국에서 법원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고 네. 사실 이 한국에서는 아무리 시위가 일어나도 되게 평화적으로 그렇죠. 잘 진행되어 있는 나라인데 막 폭동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을 거쳐서 그리고 추운데 뭐 아스팔트에서 매일 바닥에서 뭐 집회 열리고 이런 일들을 보고를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루아침에 멀쩡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그냥 민주적인 방법으로 헌법의 질서에 네. 의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이 지금 여기 각국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게 저는 진짜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네. 윤석열이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재명이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정상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가? 전 세계 역사적으로 가능했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 그냥 한 것 같아서 진짜 이 민주주의를 각인시켰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리고 지금 이제 김혜경 여사의 외교 내조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정상들이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아 진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돌아왔구나라는 것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건강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파트너로서 협력 국가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주는 굉장히 좋은 외교 첫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열 하루 만에 취임한 지 이제 그쵸. 외교를 한 건데요. 친마가 나온 건데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는데 조금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거 준비 제대로 잘 된 건가, 뭐 실수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일각의 시선도 있었는데 완전 불식시킬 만큼 정말 거의 완벽하게 그 시간이 의심할 만큼 너무나 완벽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국민께서 바라보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또 관심 있는 것이 또 영부인 활동 아닙니까? 영부인 활동. 우리가 지금 앞서서 쭉 김건희 씨 관련돼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모든 시작과 끝은 이제 김건희로 시작돼서 김건희로 끝난 것처럼 과연 김혜경 여사의 활동에 대한 또 관심이 또 그와 대조적으로 또 많이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와 대조적으로 패션 외교 뭐 김건희 패션 외교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김혜경 여사님 거의 단벌 신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네, 단벌 신사예요? 거의 한복 빼고. 네, 아무리 단벌일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맞아요. 대조적으로. 그 네. 비행기 탈 때 네. 입었던 그 복장을 그대로 네. 또 다른 데서 또 입고 나타나주기도 했었었는데. 그거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이던데 어쨌든.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그런 뭐 의상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네. 없어서 잘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뭐 중요한 건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대중들과 만나는 방법을 알 거예요. 과거에 TV 같은 데도 나와서 그렇죠. 대중과 호흡하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누구지? 갑자기 김건희는 그런 걸 배우지 않고 따지고 보면 이제 매번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자기 어머니겠죠, 장모랑 해서 그런 일들 많이 해왔고 같이 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판판이 감옥 갔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근데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주로 과거에 방송을 나오면서 대중과 소통할 줄 알고 중요한 게 앞에 나서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서 내조하고 그다음에 남편 뭐 대통령 그러니까 남편이겠죠. 그 이전에는 남편이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조용히 뒤에서 바치는 스타일의 역할을 해왔고 뭐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나서기를 좀 좋아하지 않는 또 문화 같은 문화가 게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에는. 전 거기에 매우 적합한 좀 행보를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무슨 행사인지 제가 좀 체크 못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단독 그 영부인 행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네. 당연히 그렇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대통령 부인이 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을 잘 찾아서 어찌 보면 뭐 대통령은 태양 같은 거라고 얘기하면 태양 아래는 또 그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그늘진 곳은 춥고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그런 힘든 분들한테 조용히 손을 내밀 수 있는 대통령 부인의 행보를 한다면 워낙 난장질을 해놔가지고요. 좀 뭘 해도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김혜경 여사는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성남시장 부인으로서,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부인으로서, 그다음에 당대표 부인으로서, 국회의원 부인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큰 논란 없이 훌륭하게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네. 좀 패션 외교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사실 어떤 정권이나 어떤 나라에서 정권 초기든 중간이든 이 해외 순방 뭐 이런 이 이벤트를 겪으면서 패션 외교가 굉장히 각광을 받아요. 그리고 이 영부인이 어떤 뭐 색깔을 입는지 네. 어떤 걸 착용했는지 뭐 양국 간의 관계에 어떤 상징성을 보여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그리고 또 김정숙 여사의 그때 보면 네. 뭐 한산 모시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갔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기업 제품을 착용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화제가 되면서 그 산업에 대해서 좀 발전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뭐 색깔이든 뭐 패션이든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것도 하나의 외교적인 성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김건희를 3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 그 패션 자체가 너무 본인이 돋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예뻐 보이려고 하는 비싼 것을 착용했다고 하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뭐 영부인 패션에 대해서 약간 뭐 비교하고 거부하는 듯한 분위기로 갈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혜경 여사가 분명히 이 지금 외교 내조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션 외교에서도 좀 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전부터 이제 타고 또 외교 활동을 할 때까지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께서 이제야 정상 외교의 격을 찾았다. 특히나 이제 영부인 외교가 이제야 품격대로 흘러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순방 가가지고 쇼핑하다가 또 그 경호원 대동에서 쇼핑하다가 또 딱 걸렸죠. 현지 언론에 딱 걸린 일도 있었고 민간인 대동에서 비행기를 탔고 또 한 번은 본인 남편이 이제 대통령 윤석열 그다음 내란 속의 피의자에게 뭐 저기 나가 손짓하고 뭐 내려 막 이렇게 했던 여러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김혜경 여사의 이런 활동이 더 각광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확 비교된 면이 너무 몇 달 전에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정상 외교라고 하면 성과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정상 외교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근데 너무 또 여기서 많이 알리고 있고 특히나 민주주의를 극복한, 민주주의를 살려낸, 유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마크롱 대통령이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보고 이렇게 윙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윙크하면서 뭐 되게 굉장히 뭐 엄지척도 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인상적인 장면 하나씩 있으셨을까요? 아니 저 그 룰라 대통령인가요? 네. 그 이제 퇴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어깨를 허리를 감싸는 아. 그 허리를 감싸는 걸 풀지 않고 계속 퇴장하면서까지 그렇게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친밀도가 높은 상황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오늘 네.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두 아, 분이서. 예, 근데 예. 두 분의 삶이 유사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고통받는 서민, 어려운 서민으로 태어나서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면서 대통령이 됐었고 또 룰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사법 권력에 의해서 감옥까지 갔다 오는 일이 벌어진 일도 있었었기 네, 때문에 네. 아마 둘 간에는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오늘 통화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면 G7이라는 공간에 내란을 극복한 지 얼마 안 되고 대통령이 된 분을 초청을 해서 네.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민주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 세계에 투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거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트럼프도 왔다 갔다 간 거 아닌가? 일부러 피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질투나서. 가치와 관련해서 윤석열과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트럼프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예, 측면들이 예. 있기 때문에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초청을 했잖아요. 네. 초청 안 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한미동맹이라는 가치가 있고 실리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많은 국민들이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진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걸 뺏겠다는 걸 정확히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것으로만으로도 좀 다녀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우리에게 비즈니스상 큰 가격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뭐 제가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교팀들이 꽤 경륜이 있는 분들이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어서 그렇죠. 예. 대신 이제 워낙 지금 상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 국면이어서 이거 극복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안보 참모들을 좀 신뢰하고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신다면 조금씩 더 큰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이제 뭐 내치와 외치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외치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교 활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께서 큰 관심도 있지만 이 외교 활동 때문에 국격을 떨어뜨릴 때는 굉장히 창피해하다가 또 국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굉장히 또 자부심을 갖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동안 이제 우리 국민께 많이 고생하셨다. 그동안 우리 국격 떨어지는 모습을 3년 동안 지켜보다가 이제 완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생하셨고 이제 좀 좋은 것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개인적인 바람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